저는 그 선장도 일종의 좀 피해자라고 보는데, 물론 선장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선장이 뭐 자기 배 버리고 먼저 도망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정말 처벌 받아야지 마땅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어쨌든 다니던 길이 아니다. 다니던 길이 아닌 이유는 지금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그렇다. 그리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다가 갔고,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뭐 그랬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배에서 항해사가 1년 반밖에 3등 항해사를 딴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으면은, 차로 따지면은 차 산지 얼마 안 되고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예요. 초보 운전이 지금은 문경세제가 조금 다니기 편해졌지만 터널이 돼갖고 옛날 문경세제 가보셨잖아요. 뭐 옛날 대관령이나. 네, 대관령이라든지 이런 길을 정말 초보 못 다녀요. 못 다니는 길을 갖다가 적어도 한 5년 이상 정도 운전을 해야지 여유롭게 다니는 길이지, 그런 길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글르다가 간 셈이고, 그것도 더 배도 이제 자기가 그런 배를 운전을 조정을 하고 싶었겠어요. 거기다 낡은 승합버스를 그렇죠. 이제 준 거지.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뭐 20년이 30년이 됐대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규제 완화를 시켜갖고, 그런 낡은 배를 타고, 그것도 불법으로다가 개조를 한 배를 타고서 그쪽으로 다 간 거죠. 예, 가가지고 사고를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갖다 선장한테만 몰아가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음모잖아요. 자기 회피하려고. 어쨌든 희생양은 하나 필요하니까. 선장도 일종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사고 내고 도망간 건 잘못됐지만은 일종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장 문제, 뭐 이런 책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뭐 배를 버리고 갔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전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의 어떤 이 상식 수준으로는 제일 먼저 과연 도망을 가겠는가. 사실 그게 지금 제일 이 사람한테 모든 비난과 도덕적 지탄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사실 언론의 속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죽일 놈을 하나 찾아가지고 몰아야 되는데, 옛날에 서해페리오 깔아앉았을 때 선장 뭐 고깃배 타고 도망가 어디 은신설 별걸 다 나오죠. 좀 그런 거 있잖아. 마지막에 인양됐어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래서 명예가 회복된 거지. 그 전에 죽일 놈이었어요. 그리고 또 선장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선원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도 살아야 되겠다 도망간 거라면은 이런 생각 정도를 가졌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야. 웬만하면 다 구조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근데 그림 보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올 상황이었라고 자기 생각이 들었다면은 여기서 나가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교신 내용에 그런 내용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신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바다에 뛰어들든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상황 아니라는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뭔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선장하고 승무원들 기자회견을 잠깐 했었죠.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몇 가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기자들만 물어보는데 진짜 그만합시다 옆에서 양쪽에서 이제 경찰이나 그랬는지 그만합시다 뭔가 자꾸만 저게 다가 아닌데 자꾸만 끊으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도 있을 수 있죠. 충분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게 워낙 잘못돼 있으니까 이제 뭘 해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지 선장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둘째치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선장이에요, 사실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의혹이고 조작이고 다 떠나서, 그러니까 선장 자체로 다 몰아가고 끝내버리려는 그런 느낌이 이런 있죠.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야 지금. 그 사람 책임이 대단히 큰 건 사실이지만 보면서도 왜 그러면은 처음에는 같이 이제 치료받고 생존자들 구호 센터에 있다가 온돌에서 지폐를 말렸느니 이런 이제 의사의 증언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선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니까 1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하고 결국 이제 구속 체포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날은 또 해경 아파트에서 재워요. 그 뉴스가 되게 이상한 거지. 왜 해경의 아파트에서 재워?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 혐의자라면 유치장에서 재우는 거지, 기본적으로. 아니 자기 알아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근데 그게 공안 사범들한테 해당되는 거랑 좀 잣대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개인의 신체를 영장 없이 구속한다는 것 자체도 좀 껄끄러운 일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모텔에서 재우거나
하다못해 거기가 뭐 관광지가 아니면 여인숙에서 재우지. 그러니까 아마 해경 쪽에서 배려한 것이다. 선장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혹도 있지만 지폐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성을 찾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폐를 말렸을 거예요. 젖은 그렇잖아. 돈이 젖어 있는데 어디다 올려놨든지 말렸겠지. 그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고 무슨 그러니까요. 진짜로 어떤 돈 말린 걸 갖다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다. 그 언론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선장이 그 젖은 지폐를 말렸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봤다라는 증언이 있는 건데 그게 선장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서 그 말린 지폐를 갖다가 서로 네 건이 내 건이 싸웠다. 뭐 선원끼리 그랬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워낙 그 조족지혈이니까 뭐 그런 걸 따지는 건 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런 식의 나쁜 놈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호도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수학여행 1학기 안 한다 이제. 네. 아니 지금 수학여행 갔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건데요. 정말 이 세상이 그러니까 수학여행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학교에서 그 애들 머릿수 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추억이 뭐 어쩌고 무슨 개뿔이에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1학기에 안 간대요. 1학기에. 왜 그러냐면 수학여행 그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그 2학기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눈 가리고 왜 하냐고 도대체. 뭐 그런 문제, 수학여행 문제를 떠나서 수학여행 문제냐 이거야 지금. 수학여행 때문에 이 사건이 났냐 이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그래 뭐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장의 인성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냐 이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엉뚱한 쪽으로 다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더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까 뭐 관료주의 약간 얘기 나왔는데 선장의 어떤 과실치사 혐의가 절반이라면은 관료들의 과실치사 혐의가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난 동의인 게 어제까지는 이게 선장이 그 골든타임을 날려먹은 죄가 지금 이 사고가 이 정도로 크게 비화된 것에 구할은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정황들 한 닷새 이상 엿새째 쌓인 정황들을 이렇게 엮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추리가 이제 엮여나가다 보니까 선장도 과실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의 죄가 한 90은 아니고 50 정도일 수 있겠고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74명이 구조자가 아니고 탈출자라는 거 아닙니까? 첫날 첫 타이밍에. 그렇죠. 그 이후에는 한 명도 지금 생존자가 구조자가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무리 무슨 사고가 나도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뭐 대구 지하철처럼 완전히 갇혀버려가지고 화재가 나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뭐 구출을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해난 사고는 아니 물에 그냥 빠져도 3, 4일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 한 명을 못 찾아냈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야 나는.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저는 가족들도 그런 생각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말은 좀 조심히. 아니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상황이 자꾸 온다는 거야. 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의혹이 자꾸 드는 거야. 일부러 안 건져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수백 명이 있는데 단 한 명을 구출을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괴담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딱 이거예요. 사실은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해경 구조대가 선실에 들어갔는데 시신들이 즐비하더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건지지 말라고 했다. 뭐 상관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도는 것을 이제 괴담의 예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괴담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홍가혜 씨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산풍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제 사건이 다른 종류의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건 뭐 16일 만인가 뭐 그렇게 생환을 하고 생존자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존 능력이라는 대단합니다. 뭐 스촨 대지진 때도 보면은 그 부모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살린 경우도 있고 부모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한 많이 감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단 한 명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럼 저는 악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까지 무능력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냐는 거야. 저는 그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이렇게 배가 돌아가게 됐다면은 그 진짜 그 원인 제공은 한미연합훈련이다.
저는 그거 딱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 요인이었던 거죠. 참미연합훈련만 아니었으면은 배가 벵골수로로 갈 리가 없고 초보 항해사가. 그러니까 그게 아직 명확하게 그래서 그랬다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직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의심증을 이제 돋구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아니 거기 지도 보면은 되게 당연한 조치긴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아니니까. 지금도 검색어 1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쪽 이 뒤에 정부의 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다 잘못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대로 이런 사건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큰 대규모 하물며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이걸 가지고 막 뭐 피해자들이 대통령한테 삿대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이건 참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뭐 업체 부실공사, 돈을 더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서 이제 설계 규격대로의 재료를 쓰지 근데 않았고. 이제 뭐 보통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선장이랄지, 뭐 아니면 설계자랄지, 그걸 잘못하는 시공업체라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쪽으로 화살이 막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난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학생들 그 무너졌을 때도 대통령은 뭐 삿대질하지 않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참변이 났는데도. 근데 이번에 저는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그 가족들이 대통령 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대통령 앞에서 면전에서 삿대질하는 건 보통 용기는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뭐 분명하지는 않은 시점이었잖아. 어쨌든 우리 뭐 국민성이긴 한데 뭐 최고 지도자한테는 어쨌든 뭐 예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오죽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공무원의 서비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좀 대국민 서비스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땅을 매매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뭐 동사무소 가서 뭘 떼고 시청에 가면 다시 또 뭘 안 떼왔습니다. 이러고 다시 동사무소로 빠꾸시키고 동사무소 가서 또 서류 떼가지고 시청 가면 또 동사무소에서 뭐 떼오세요. 이지랄을 했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의 태도가 고압적이었고. 네, 실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왜 그때 전 삿대질 나오고 열이 받았는가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그 뭐 얘기가 나온 거예요. 3시간 동안 구조활동이 중단됐다. 사실상 대통령 의전 문제 때문에.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알고 있는 거죠. 가족들은. 그렇죠. 한 명이라도 지금 막 1분 1초가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요. 그 상황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삿대질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국내에는 보도되지 않고 외신에는 그대로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거죠. 대통령이 왔어. 실종자 가족은 기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 하룻밤을 지내고 봤는데 안 하는 것 같거든. 아까 얘기했던 게 첫날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선을 돈 주고 사다가 이 실종자 부모들이 인근까지 갔는데 이 뉴스에는 뭔가 굉장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해경과 해군 특수부대 뭐 몇백 명 투입 뭐 이 공군기가 뭐 몇 대 날아다니고 배가 뭐 이 200척 가까이 근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밤바다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난파선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황당해서 나와서 구조작업하는 게 맞냐? 실종자 부모들은 이제 애가 타서 얘기를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나오고 있는 직접 찍은 영상 뭐 보면은 이 실종자 가족도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개차반인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소통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학부모 중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료들에게. 경찰들에게 그렇죠. 설득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같은 학부모들도 당신이 좀 얘기하세요. 대표도 나와 있고 아니 총리하고 지금 2시간 회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왔는데 기대감이 처음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뭘 요구하냐면 명령해 주십시오. 제대로 구조하라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면 다 옷을 책임지고 벗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돌아간 건데 그게 오늘 대통령이 또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긴 전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예요. 사후적인 책임, 엄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뭐 선박의 설계 병명 문제, 뭐 사원 도입 과정 다 조사해라라고 돼 있고,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 다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계속 보세요. 뭐하고 똑같냐면 저는 그 장면에서 연상되는 게 딱 하나예요. 대선 전 후보 토론회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박근혜 후보한테 당시 그 M사에 나가서 오늘 3차 토론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 빠지고 문재인 후보와 둘이 토론하고 나서 오늘은 정말 꽈락입니다. 근데 꽈락의 이유가 뭐냐면 말을 못했다. 그동안 뭐 컨텐츠가 없다. 이렇게 비난성의 문제가 아니고 토론의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1차, 2차, 3차 토론 때 사회자가 주제를 줘요. 정치 분야다. 경제 분야다. 뭐 이렇게 주는데 그때가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건하고 딱 맞는 거지. 사회 안전 분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감금된 국정원 여직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근데 저는 그게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봤어요. 지금 동문서답한 거지. 그래서 토론을 완전히 잘못했네요. 사회 안전이면 뭐 양극화 문제에서부터 복지, 뭐 빈곤에 대한 대책 또는 재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회 정책의 기본 이제 아젠다들인데 왜 한 여직원 그리고 지금 한참 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깜짝 놀랐다가 딱 끝나고 토론 끝나고 논평도 다 끝나고 경찰 발표를 딱 보고 매우 이상한 거지. 아, 그렇죠. 매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 대목이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의제를 끄집어낸 거였는데 하필 그 의제에 대한 경찰 발표가 그 시점에 터지니까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 마찬가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가 자 실종자 가족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먼 길을 갔어요. 목포의 팽목항까지 갔어. 실종자 가족들이 좌절해 있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이미지의 강점이 뭐냐면 손잡고요. 안아주고 눈물 흘리면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무원들을 뒤에 딱 이렇게 병풍처럼 세워놓고 실종자 가족들은 안타까움을 호소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두 번을 강조를 해요. 거기 가족분들이 막 무릎 꿇고 그때 이 그림은 민관으로 갈라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귀를 아까 동문서답하는 게 되게 화나게 하는 거잖아요. 폐하가 그러니까 소통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폐하가 보고를 받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질 건 덮어지고 좋은 것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사고 첫날이잖아요. 참모들의 문제. 중대본 가가지고 조끼 얘기. 배 다 뒤집어진 다음에 아니 애들 빨간 조끼 입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걸 그걸 발견을 못 하냐고. 그거 완전 헛소리인 거지. 그리고 배가 확 넘어가가지고 가라앉고 있는데 객실마다 다 문을 열어가지고 생존자들 다 찾으라고. 아니 이런 말을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냉정하게 참모들이. 보면 이게 대통령이라는 개인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보가 통제되고 차단된다. 그래서 직접 왔으니까 실종자 가족은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100배, 1000배, 만배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명령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거 하나가 현장을 볼 수가 없다. 이 체육관에서. 텔레비전 그거 갖다 놓은 그거를 하루 이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다가 대통령이 그거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설치가 완료되고 스크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상징적인 예죠. 예. 그러면 실종자 가족이 보기에 대통령이 지금 여기 틀어 앉아서 해경청장이라든가 총리가 와도 해결이 안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청와대로 간다가 이게 뭐 잘못 보면 무슨 폭도화돼가지고 시위하러 간다가 아니고 그들은 경찰들이 막았었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네 지휘관이 나는 할 일이 없다. 윗선에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윗선을 보니까 총리가 있는데 총리하고 말을 해도 총리는 알아먹질 못하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명령을 하니 3시간 만에 스크린이 설치된 것을 경험했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매체에서는 항의 방문하러 갔다. 항의 방문이 아니고 그 절박감에 호소하러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막아쓰고 12시간 동안 그 탈진한 실종자 가족들이 행군을 하는데 버스 한 대를 안 보내주냐? 버스를 왜 안 보내줘? 경찰 버스가 10대 와서 병풍 치고 있는데. 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게 어떻게 체증하고 낡았어요. 체증을. 저기 피해자 가족분들이 버스를 빌렸어요. 대절 버스를 빌렸지. 대절 버스를 빌렸어. 근데 이거 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닥차가 와가지고 뺑 둘러싸. 그러니까 씨발 그럼 우리 걸어서라도 간다.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딱 막으니까 진도니까 다리 끊기면은 못 가잖아요. 거기서 농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가 증폭되는 게 시위로 전화됐어? 막아쓰는 데는 1분인데 구조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인데 지금 무슨 아이디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이 민관 대책 본부가 하나로
획일화, 통일화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지금 큰 해군 함정 2대가 와서 조류 때문에 다이빙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 회장, 정동남 회장이 어제는 민간잠수부가 한 번도 입수를 못했는데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데 매체를 통해 보는 사람들 발표를 그렇게 해요. 이 새끼들이 528명 막 잠수부도. 문제는 그 맹골 수로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에 지금 일단은 그 6,000톤이 넘는 배가 들어가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 앞에 해군 함정 2대가 막았으면 유속이 느려진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네. 37m인데 이게 배가 물에 잠기는 홀수가 있어서 10m 정도만 물 안으로 들어가는 배 2대가 명박산성을 생각해봐요. 시위대가 올 때 컨테이너 2대가 막는 것처럼 버스처럼 이 군함 2척이 앞에서 이렇게 딱 병풍을 쳐주면 저 침몰해 있는 앞쪽은 유속이 느려져도 조금은 더 느려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쵸. 하나도 실행되는 걸 못 보는 거지. 아니, 그 오늘도 보니까 제가 좀 정확히 이유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다이빙벨? 이종인 씨. 이종인이라 안 되는 거지. 네. 아, 거기 갔다가 또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 이런 걸 왜 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보신주의랑 연관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천안함 때문에 좀 찍힌 게 있잖아요. 당이 많이 찍혔죠. 기본적으로. 신상철 그 대표도 그렇고. 나 이 새끼들 진짜 바지선을 타고 갔어요. 실어가지고 갔어.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배도 못하게 하다가 배는 이제 또 관할이 다른 거죠. 민간인 어선들도 있으니까 못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저기 세월호 인근까지 갔어요. 근데 다이빙을 못하게 또 막았지. 이 사람들이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면피를 하는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잠수는 해도 된다. 다이빙 벨은 못 들어간다. 뭔 소리야? 아이 씨발 진짜. 근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종인 씨가 가셔가지고 만약에 빨리 성과가 나오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큰일이 난다는 거야. 지금. 다 옷 벗어야지 다. 그걸 걱정해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아니, 그거 이해는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 민간 잠수부들도 가면 거기 서명을 다 받잖아요. 사고에 대해서 난 인질했고 나 스스로의 책임이다. 그럼 이종인 씨한테도 그 서명 하나 받고 이 다이빙벨을 들어가든 말든 이종인 씨가 처음 한 일성은 뭐냐면 그 해역에 가서 방해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그 지금 해경이나 거기서 이제 공적으로 지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구조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겠다. 그럼 5개 케이블 달랑 있어가지고 하나 있다가 이제 5군데로 그 큰 배에서 147m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그 이 유도선이 연결돼 있지 않은 곳에 가서 선체 창문이나 문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20시간 연속 구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 이건 정말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뭐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당국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공을 했을 때 정말 빠르게 몇 시간 안에 생존자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 시신인양이라도 빨랐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도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 쓰레기들이. 그런 유의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걸 면피하려고 한다는 거야. 국민들한테.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당신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 또는 청와대로 가겠다고 그 새벽에 난리칠 때 만약 정 총리가 차에서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목격한 분이 차에서 처자더라. 근데 나이도 많으신데 뭐 새벽 3시, 4시, 5시 졸릴 수 있어요. 그분도 쉬어야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인간이 누구나 쉬어야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 하자. 내가 힘들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찰들이 막아서고 경호원이 막아서 쌩 갔는데 그때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버스를 내주고 그 한 50명이 행진했거든요. 200여 명이 처음에 나섰다가 그 50명에서 그 20-30명만 가서 대통령하고 간담회를 주선할 테니 오시오. 이거 뭐 안철수가 혼자 가서 지금 뭐 민원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청와대에서 그 아침 시간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링스 헬기 3대면 되잖아요. 링스 헬기 3대면. 아니 헬기 말고 그냥 버스. 헬기 아니어도 뭐 새벽 시간이니까. 만나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 근데 이 사람들 사고 방식이 저는 오늘 좀 검색어 1위 되셨던 검사한 거죠. 이제 뭐 끝나신 분. 정몽. 이게 저는 그냥 우연이다. 애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바포몽준 형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뭘로 설명한 거예요? 미개해서 그런 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들도 지금 뭔가 이제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데 미개한 거야. 미개한 거야. 원주민이야. 근데 이런 류의 얘기를 또 합니다. 그 한기호 씨.
그렇죠. 종북이다. 종북이 선동하는 거야, 좌파들이. 그거는 지금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름표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전문 시위꾼들이 숨어 들어가서 선동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 체육관 현장 위험하다. 혹은 거기서 뭐 TV에 나왔는데 마이크를 들고 실종자 가족을 선동하던 여성분이 아줌마인데 밀양 송전탑에서 목격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음모론 수준으로 그런 얘기들. 그거를 이제 또 누가 하고 있느냐. 일베가 거의 이건 파렴치범 수준의 짓들을 하고 있어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는 이건 정말 사이코패스야 완전히. 사람의 생명과 이 정말 비극적인 사고를 희화화하는 거는 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애들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떠보고 싶어서 혹은 뭐 튀고 싶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이른바 관심 종자라. 한 명 체포됐죠. 그런 건지. 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그게요. 몰고 가고. 그러니까 관료주의라고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일종의 거의 귀족이죠, 귀족. 그런 류의 어떤 마인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1년에 있었던 그 황제라면 사건이랑 교육부 장관이 가가지고 빈소 가서 물론 수행원이지만 수행원이 가서 교육부 장관이 모셨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쩌라고.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사건이. 장관이 눈높이가 조금만 낮았으면 실종자 명단 앞에서 인증샷 찍어야 돼요. 인증샷 찍어서 뭐가지 날아간 지금 놈. 1년에 저 흐름이 똑같아요. 그냥 빈소를 갔어요. 그냥 절해요. 그냥 절하고 그냥 방명록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냥 금일목 놓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뭐 수행원이 뭐 지가 뭐라고 가가지고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도대체.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을 하고 이렇게 북을 치고 있었어요. 북을 치고 있었는데 시장 수행원이 와가지고 그 고수를 하고 있는 제 귀에다 대고 시장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공연 중에? 네. 공연 중에? 공연 잠깐 멈추시고 연설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쩌라고 그래갖고 나보고 공연하고 있는데 아이들 쫙 이렇게 한 5-60명 앉아갖고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소리를 창작한 소리 동합한 소리를 어쩌라고 공연하는데 갖고 취임새면서 공연 중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쩌라고 얘기해. 정부가 한 일이라는 건 보면은 가서 염장 지른 거밖에 화제가 된 게 없어요 지금. 그 다 똑같아요 진짜. 아니 저 아까 황제라면 그것도 웃긴데 저는 황제라면 사건이 그냥 옆에서 배고파갖고 그냥 먹다가 그냥 그 찍힌 게 그냥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정말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분명히 그게 그 앉아가지고 나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음식인 라면 그냥 먹고 있어 이런데 가갖고 그 실종자 가족들하고 라면 먹고 있어 나 이런 거 일부러 대놓고 나 와가지고 사진 찍어 꼭 이런 그림이 나오게 하는 것 같았고 조금 좀 앞서가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옆에서 누가 드시라고 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가 장관이든 나발이든 아니 사람들 바닥에 그냥 은박지 깔고 매트리스에서 담요해가지고 피난민처럼 있는데 며칠째 그러고 있는 밥도 식음도 전폐하고. 아니 그럼 라면을 드십시오. 배가 고프면 조용히 가서 혼자 먹고 오든가.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라면을 먹고 싶냐. 그러니까 다 떠나서 라면이 들어가요. 닦아놓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아니 예를 들면 직접적 관계자잖아.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 수백 명이 죽은 거잖아. 제일 재미있었던 게 오늘 트윗글 중에 아까 이제 정말 바퍼 의원의 아들 트윗 사건. 저는 그게 19살 청년 혹은 청소년 뭐 재수생이라고 하던데 재수생이니까 뭐 20살 됐겠지. 그 친구를 맹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은 젊은 애들이 막 바뀔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 배경과 과정이 다른 거죠. 그 안에 잘 읽어보면 개념도 있어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국민이 국가인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지. 국민이 국가인데까지는 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이게 개념 있네 그랬는데 문제는 그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한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서 맹폭을 받고 있지만 그 젊은 친구 하나를 뭐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들을 다는 거죠. 이 사과를 하니까. 나처럼 미개한 것한테 뭐 사과식이나 하십니까? 의원 나리께서. 그게 아까 저버려 두십시오. 한옥 형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귀족이고, 자기 눈에 보는 그러니까 이미 특수한 존재인 거예요. 되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기 가서 대통령한테 떼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슬프잖아요. 억장이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사이코패스 이건 이제 실제로 어떤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고 혹은 뭐 소시오패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은 뭐냐면
한 사회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이게 사회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격차가 있어요. 너무 심해지면 문제다.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정책적인 자정작용을 이제 가동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만나서 자식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이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죠. 부자 자식도 또라이가 있고 말썽쟁이가 있고 개차반이 있고 그럼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환경미화원 아빠와 재벌 아빠가 파라솔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군요. 이런 게 일종의 공감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양하게 얽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명이 넘는 애들이 바닷속에 있잖아요. 에어포켓이 지금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에어포켓이 뭐 얼마 정도 공간이 있은들 아이들이 바다에 잠겨 있으면 저체온증 얘기를 했죠. 익사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떨어지면 질식사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시신 놓고 한 이야기를 보면 손가락이 없는 시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이 상상이 불가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아픔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세력이 앞으로 엘리트가 된다. 혹은 현재 엘리트다. 그들이 관료다. 고위공직자다. 혹은 뭐 어떤 이제 국가의 탑의 지위에 있다. 무시무시.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미친 것들 폭탄 좀 알아드시고 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화는 뭐고 행가래는 아니, 저는 새끼들. 지도층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번에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저는 뭐 이 기간 동안 페이스북도 안 했어요. 뭐 일종의 뭐 멘붕인 거지. 하고 싶은 얘기가 없더라고. 뭐 입에 담을 수가 없겠어. 근데 이제 오늘도 방송 어떻게 할까 하면 고민을 하고 왔는데.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도층의 그런 행태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떤 공감 능력? 아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프지가 않구나 쟤네들은. 그냥 똥 밟았다 이런 거지. 그게 숫자로 보이고 내가 면피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그런 지도층들의 그런 문제, 이 보수 세력들의 그런 행태들은 그래, 저 사람들 원래 저렇지라고 제가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그게 결핍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까 뭐 일베 얘기는 했지만 그것도 좀 이상 집단이라고 보면은 제가 사실 의외로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건은 뭐였냐면 사건 당일날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프로야구 뭐 다 해야죠 그거는. 프로야구는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생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응원을 자제하자 이래갖고 다 이제 지침이 내려간 거야. 네. 근데 이제 모 야구단 뭐 다 아실 테지만 모 야구단에서 뱃놀이. 이 경기가 좀 아주 격렬해졌어요. 경기가 박빙 경기가 됐어요. 연장전까지 가고. 물론 흥분되죠. 그래가지고 응원 앰프를 틀고 응원을 하기 시작했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하필 원래 그 팀이 쓰던 응원가이긴 해요. 근데 뱃노래를 하필 썼다는 거야. 그 순간 그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끔찍하게 다가오더라고. 얘가 뭐 실수일 수도 있고요. 글쎄, 그거까지도 저는 뭐 이제 사실 원래 없는 응원가가 아니면 그게 되게 좀 일종의 화제가 됐었는데 없는 응원가를 갖다가 갑자기 뱃놀이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응원가 뱃놀이하는 데를 갖다 뱃놀이하는 거를 그냥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뭐 도덕적으로다가 뭐 비난을 받을 수 약간 있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이제 뭐 야구 응원했다는 게 큰 문제다 이건 아닌데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 현상들과 사건들이 단지 그런 거래 고위 관료들 뭐 이런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지각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단적인 예가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83명 전원 구조. 이 문자 메시지를 쭉 따라가 보면 지금 누가 저기 그 얘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지. 예. 근데 거꾸로 가면은 이제 그 문자를 처음 받은 사람은 그게 경기도 교육청 출입 기자들. 그런 문자 쏜 사람은 경기도청 공보실. 그리고 그 공보실에서는 학교 쪽에서 받은 거. 그럼 이제 학교 쪽에서 그 교육청에 일러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현장에서 받은 건 뭐냐 하면 그냥 경찰들이 주고받은 얘기들을 듣고
빨리 보고를 한 거라는 거죠. 정황은. 네, 근데 정확한 사실이 기자들이면 뭐 해경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사실 확인했을 텐데 뭐 민간인들이면 그런 훈련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일종의 보신주의가 여기 딱 깔려 있는 거죠. 아, 면피 보고 최대한 빨리. 그렇죠. 나만 살자 이거야. 그 얘기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쏙 들어와서 그게 다다다닥 가니까 그게 이렇게 허위 사실주 일종의 그게 이제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고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확인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 문제도 사실 국민들이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쪽도 이제 거의 실적 수준에 이게 어마어마한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실적 경제. 여기서 실적 올리려고 하고 있어 기자들이. 그래서 사실도 확인도 안 되는 기사들을 저는 이거는 솔직히 진보적 성격의 이런 매체건 아니면 보수적 성격의 매체건 똑같은 유사한 행위들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조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면은 뭐 그게 팩트 TV인지 민중의 소리인지 뭐 오마이뉴스인지 뭐 조선일보인지 구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구별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기레기 요즘 신조 등장했던데 기자 쓰레기의 조합어.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난 보도에서는. 근데 사실 이런 신중해야 되잖아요. 사람 목숨 한 명이 다 달려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거 별로 뭐라 그럴까? 난 도덕적으로. 가책을 안 받는 거야. 뭐 기자 한 명 좀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 아이들한테 사진 혹시 찍은 거 있냐고. 아니 그런 발상과 그런 행동을 어른이 아이한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생방 연결해서 네 친구들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뭐라 그럴까? 저는 이게 어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 상태라고 보는 게 뭐냐면 가책이라는 걸 아예 못 느끼는 상태 있잖아요. 이게 정서적 공감보다는 이게 업무인 거죠. 그래서 뭐 한참 지금 이제 거의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 내일이면 이제 내일까지 지나면 만 7일, 일주일이 됩니다. 수요일 아침에 일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뭐 야구, 프로야구 얘기도 했지만 좋아요. 뭐 직접 직계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우울하고 슬플 수만은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일도 해야 되고 평일에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이제 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웃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다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빠지고 있으니까 제일 심각한 거는 이게 나라냐 이 신드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운운하더니 우리 완전히 후진국이었구나 이번 기회에 이게 선장의 도덕 불감증뿐 아니라 모두 다 그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밑바닥 인생들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착한 게 아이들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 시키는 도대체. 대로 하면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고 거기서 정말 시키는 대로 안 해야 살아나는 거고 그치. 생존율을 보면 어른은 다 살아나고 아이들은 거의 다 죽고 이 비율들의 이제 차이들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하나하나 짚자면 밑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틀어져 있다. 틀어져 있어도 이걸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인데 나는 이 사건에는 다른 뭐 어떤 논리적인 방법, 이 재난 대책고 방제 대책 이거 다 뒤집어야 되지만 이건 뭐 이제 뭐 저 잠수부를 뭐 이제 더 키우든 다이빙 배를 이종인 대표가 그렇게 싫으면 해군이 이제 양산을 해내든 다 체계화해야 되는 건 이제 시간과 비용, 노력, 논리적인 합리성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 딴 거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을 좀 되살리자. 지금 월요일 밤에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실검이 뭐냐면요. 기황후 이런 거예요. TV를 일주일 못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거지. 드라마도 좀 봐야겠고 예능도 좀 봐야겠고 뭐 안녕하세요도 오늘 봐야 되겠고 주말에 왜 무한도전을 결방했으며 하루 종일 그럼 재난 뉴스만 보란 말이냐. 그거는 가족들이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중정서가 일반화된 것의 문제 아니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아직은 이제 저 실종자 수가 많으니까 희망의 불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지켜볼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감해야 되고, 이 슬픈 사람들이 이제 소수로 남을 테니까, 그럼 나머지는 위로해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위로해야 되잖아. 그래야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야 되고, 그 아이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또 앞으로 이 사고가 안 날까, 이런 사고가? 보통 또 해상재난 나면 이게 반복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조선일보 사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감한 게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선장이 없다.
세월호는 침몰을 했어요. 그죠? 이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 과정 쭉 1년에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뭐 도덕이 붕괴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지도층도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문제죠. 근데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침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선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배는. 국가라는 게 어쨌든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업무 정지 기간에 뭐 대타로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 시스템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은 딱 한 명이구나.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없구나. 폐하가 그냥 혼자 알아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왕조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관료 사회로 와서 무슨 크래시, 테크노크래시든 뷰로크래시 이렇게 관료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느리든 빠르든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굴러가는 거죠. 3,000개 매뉴얼이 있는데 다 숫자일 뿐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관료 이제 나쁜 의미의 행정주의에 빠져 있고 뭐 전시를 위한 그야말로 쇼맨십만 하고 있는 관료를 이제 비판하는 거지.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의미의 뷰로크래시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거든. 원래 관료주의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틀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북한에 종이로 만든 핵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제 그 전시행정이라고 얘기할 때 겉은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그게 다 방송용 세트 같은 거잖아. 세트 사회. 헐리우드에서 있는 세트. 사실은 거기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우리가 이제 주로 공산주의 국가 비판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종이로 만들어진 전시용품 아닌가. 허당 아닌가. 작동 안 하는구나. 이건 쇼윈도우 관료주의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것도 없을까봐 걱정스러워. 정말. 이번 기회에 그조차도 없을 것 같아. 저는 이제 후보로다가 이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다가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선거운동을 접었어요. 뭐 할 수가 없지.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폭탄 좀 마시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지역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자. 그래갖고 저희 지역에서 제일 사람 제일 많은 지역에서 가장 제일 많은 유동이고 많은 지하철역에서 촛불 촛불을 들고 우리 마음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포스트잇 이렇게 놓고 포스트잇에다가 간단하게 아이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적어갖고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보자는 의미죠. 다른 의미가 뭐 그래갖고 마음이 그런 게 힐링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제 한 100명 이상이 희망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80명 이상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애들이요. 지나가는 어른들은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도 해, 아빠도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 어른들이 정말 너무 우리 사회 어른들이 너무한다. 예.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그걸. 근데 사실 어른들이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몸소 실천하는 건 좀 어떤 뭐 감수성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감수성 문제도 있겠지 물론. 근데 실제로 그 또래 애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애들부터 고3까지 얘네들이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여고생이 써놓은 포스트잇을 보고서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 별말 아닌데 그 아이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적같이 태어난 것처럼 기적같이 다시 돌아와라 와달라 친구야. 딱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걸 써놓은 걸 보고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니까 물론 좀 아까 감수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것은 이게 어떤 이론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다 감수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들을 이 감수성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나는 어떤 인성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물질적으로 대하거나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가 어떤 이런 아이들의 감수성이 점차 너무 빨리 사회에 나가자마자 없어져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닌가. 이거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복지, 삶의 질,
또 노인들도 그냥 어찌 보면 퇴물들이 아니라 건강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동 학대, 이게 치상 그죠. 이게 굉장히 많아져서 선진국 맞느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천안함에서는 장병들도 수몰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주 리조트 사태처럼 대학생들도 이게 때로 죽고 네.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정말 맞아서는 안 될 이 재난을 맞았고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사회 그리고 이 기성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무감한 사회. 우리가 선진국 얘기를 하면 말이죠. 무슨 다이아나 황태자비 하나가 죽어도 엘튼 존 같은 가수가 바람 속의 촛불 같은 뭐 노래도 추모곡도 발표하고 다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 놓고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애정의 쪽지, 추모의 쪽지를 남기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클라호마 주정부 폭파 사건이라든가 총기 난사 사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이 추모하는데 마음이 모이는데 그게 재난 대책도 아니에요. 그냥 공감 능력이야. 한 사회에. 한 시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저건 내 아이의 일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 등 비비고 사는 사람들 인류가 뭐 기댈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러기 위해선 이 지금 사건이 얼마나 아픈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얼마나 아픈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뜨이면 그들을 붙들고 설득을 해야죠. 네. 맞아요. 이 단원고 친구들 보면은 뭐 카톡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반 애들이죠. 그러니까 고1부터 고3까지 이제 멤버들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안 읽은 숫자 하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 지울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렇지. 이거 어떻게 지워 이 카톡을. 맨날 그거 보면서 상처받을 텐데. 근데 지금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지금 이 상황도 이런데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냐. 그 대책을 세운들 잘 집행이 되겠으며 그걸 믿어도 되겠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수원에 안 가겠죠. 네? 걸로 끄신 거예요, 그냥. 지금 뭐 벌써부터 장례 절차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사고 첫날 지상파에서 뭐 보험, 여행자 보험, 보상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거의 앞뒤를 지금 바닥을 보여주는 행태들이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수습이 되든 정말 뭐 마지막 희망으로 아까 이제 우리 행동대장이 말씀해 주신 인간의 생명은 강하구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마지막 어떤 생존 소식이 들려온다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어쨌든 수습 이후에 이게 한 달, 두 달 걸려서 인양이 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선실에서 발견될 유품들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을 지금은 뭐 유언비어냐 아니냐 말도 많은데 유언비어라고 했던 게 팩트로 밝혀지기도 하고 또는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게 이제 그게 가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쭉 정리되면 한번 9.11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엄청난 전화 메시지가 지금 책으로 묶여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지금 내가 본 것 중에는 제일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우선 고 박지영 승무원. 네. 저는 그냥 이 사건 두 번째 날 저 사람이 캡틴이다. 저는 그냥 저 사람을 명예선장으로 인정해야 된다. 선사와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는 서명운동도 있습니다만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이 주고받은 쌤 뭐 괜찮으세요? 구명조끼 입을 수 있으면 입어. 뭐 문자들이 있는데 살아서 만나요. 크크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6일째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젠가 그 유가족분들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머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빨리 좀 시신을 인양해달라. 마지막으로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 안아주고 보내겠다. 안아주고 보내겠다. 그럼 어떻게 나라에서 그런 걸 못 해주나? 그게 너무 그냥 어기 막히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떠나 먼저 보내는 이게 제일 큰 뭐 불효다라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게. 근데 살려달라고도 아니고 얼굴 알아볼 수 있을 때만 나 건져달라. 예? 이거를 부탁을 해야 되는 절절하게 이게 지금 국가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저기 우리 오늘 정리하시죠.
어쨌든 저는 뭐 마지막 오늘 방송에서 네. 아직 추모 방송 아닙니다. 네. 지금 구조 진행 중이고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매듭되든 정말 오랫동안 용서하기 힘들 사건으로 제 개인의 인생에서 남을 네. 거고요. 이 정말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의 이제 이 후속 과정들 이제 지켜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 제안은 이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종박 방송은 끝이다. 장난으로라도 더 이상 네. 하고 싶지 않다. 네. 뭐 그럴고 싶은 생각도 전혀 들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뭘 이름을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새로 꾸리기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명박이 때 뭐 5년 말아드신 건 그렇다 쳐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말을 잡수시나? 아니, 밑으로 줄 세우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병신을 만드나? 지금 국가를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관료들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병 걸린 것 같아요. 총리랑 교육부 장관이랑 해수부 장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눈치만 보고. 정말. 아니, 밑으로 줄 세우니까 이런 일 나오는 거지. 아니, 일을 시켰으면 책임이랑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 대통령 이야기한 게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실린 걸 보면 다 느낌이 똑같은데 대통령이 야당이에요. 박 대통령 따옴표. 아니, 일 못하면 정부 이래서 되겠느냐? 뭐 따옴표 다. 일 못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정부는 누구야? 정부가 누구야? 전지적 3인칭 어법이라고. 일 못하면 자르겠다. 이게 누군 못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얘기 하게 생겼어요. 아니, 냉정하게 저는 제가 국민 유권자로서 평가하기에 지금 일을 제일 못하고 있는 사람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하긴 하나 싶어요. 얼마나 일을 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움직이냐고. 뭔가 여기서 책임을 주고 정말 진심을 다해 뛰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보이면 그 예전에 소동과 고모라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한 명의 선임만 있었어도 응징을 받지 않았던 거잖아요. 단 한 명의 제대로 된 관료 한 명만 있어도 형님 말씀대로 진도대교 맞고 그거 할 때 전화번호 받으셨잖아요. 전화 한 통화 하면 돼요. 그냥 전화 한 통화 하시면 돼요. 뭐 손가락에 금태 둘렀어요. 그걸 못해.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트윗에서 제가 좀 절제된 울분을 살짝 토로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잠수하시든가 그러길래 어떤 쓰레기가 저는 무기력해서 죄송합니다. 심경은 그렇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헌법에 손을 얹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잠수하셔야죠. 그분이. 잠수해야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참 그 안타까운 보도 경쟁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 피해자 대책 가족들, 네. 가족들의 그 대국민 호소문, 이걸 그 민중의 소리에서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거를 전문을 내보내가지고, 전문을 몇 군데나 내보냈나 확인을 해봤는데, 전부 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갖고 이렇게 내보냈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예 안 내보냈든지, 그래갖고 이제 지금 저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론 개인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도 올렸지만은 제 초등학교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그걸 올리고 나가고 그대로 그냥 올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참 답답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댓글을 그냥 제 글에다가 댓글 하나 달렸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동조하는 아이들, 친구들, 물론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아이들, 그게 지금 너 지금 선동하는 거냐? 오래간만에 밴드에 나타나갖고 지금 선동질이냐? 뭐 이거하고 막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고 하나 때문에 난 진짜 그래갖고 내가 그거 하나 완전히 지우고 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괜히 괜한 오해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것 같다. 난 그냥 아무도 실어주지 않는 몇몇 언론만이 실어주는 피해자들 얘기를 갖다가 그냥 전달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밑에다가 또 댓글을 달아갖고 별 크크크 하면서 덕인이 바보 됐다 그러면서 진짜 그걸 해갖고 제가 이제부터 맹세를 했어요. 당분간 진짜 초등학교 밴드에다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쓰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너무 정말 제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왜 그게 올린 피해자 가족 얘기를 갖다 그대로 올린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가 찢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여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면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종자 가족 중에는 종북 좌빨이 섞여 있어서 선동질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상황 파악을. 근데 이제 그것에 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분명히. 젊은 친구들은 뭐 일베라는 조직으로 있는 거고, 그들이 또 개별적인 이 성향만을 이제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사건은 정치적인 정쟁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건 이용하는 정치 세력은 다 죽는다. 다 죽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린 생명의 문제예요. 실종자 가족 뭐 예를 들면 지금 200수십 명 아직 실종자 있으니까 적어도 직계 가족 아빠 엄마 한 자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500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 통계로 나누면 300명은 박근혜 대통령 찍고 지지한 분들일 수 있고 200명은 야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그 아이들이 똑같이 한 배에 갇혀서 한바다에 차가운데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새누리당인 게 중요해? 아니면 뭐 이 새정치연합인 게 중요해? 다 우리 통합진보당인 게 중요해? 국민이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200명 아이들은 죽으면 박수 쳐? 그럼 300명 아이들만 골라서 살려? 자기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 신이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아니, 제가 막말로 선동질을 하면 어때? 다녀분한테 들은 그게 근데 그게 왜 선동질이냐고요? 그게 그냥 그 피해자 가족들 얘기를 갖다가 올린 게. 현장에 다녀온 분한테 들었어요.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가족분들이 간곡히 부탁한 게 하나 있대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발 종북 좌파로 몰리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걸 걱정해야 되는 사회인가요?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사회고 그 12시간 걸어서 진도대교 앞까지 갔을 때 경찰들이 막아섰을 때 정말 저는 그 학부모들이 그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태도와 어법을 동원해서 경찰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가 오고 나중에 총리가 왔을 때 정말 일부 격한 아저씨들이 욕질도 하고 삿대질도 하지만 그건 정말 감정의 표현인 거고, 그건 우리 사회 누구라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앞에 나서서 정말 조근조근 얘기하는 아주머니의 그 목소리,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신을 알아보기 전에 한 번만 얼굴 보고 안고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당한 요구예요? 이게 종북 좌빨의 요구예요? 이게 뭐 하다못해 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요구예요? 그냥 부모의 요구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그냥 저는 더 할 말 없고 오늘 저 엔딩곡 하나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오길래 들었는데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한 사나흘 동안 지금 뭐 눈물만 철철 나는 그런 음악인데 한번 그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고 있는지 한번 좀 그 인간으로 정치 성향을 빼고 색깔을 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분노감은 이제 그 나중에 한번 아까 얘기했던 기적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짧은 생 살아가다가 우리도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의 양태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나 이제 절감하는 건데 한이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로 진행돼 가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 진보라는 말도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앞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억울한 삶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어떤 이 선을 치지 말아야죠. 적어도 100% 대한민국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을 이제 국민 통합을, 대통합을 이야기한 세력은 더더욱이나 네. 좀 이 사건을 그냥 인간의 문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휴머니즘을 원한다. 네. 여기서 어떤 뭐 이데올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휴머니즘을 원합니다. 똑같은 국민 권리, 네. 그 자식들의 문제. 네. 오늘 세월호 사고 특집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참 한숨만 나오고 또 눈물만 나고 이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래가 없는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린이 또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른들 말씀 착하게 잘 듣기만 했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차가운 바다에 처박아 두고서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또 그 와중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내 자리에 영향을 미칠까 짱돌들 굴리시느라 바빠서 정부랍시고 와서는 사망자 명단 앞에서 인증샷 찍겠다고 덤비다가 쫓겨나질 않나. 일주일 다 되어가도록 사람 수 하나 제대로 세지도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한 허위사실 유포자로 혹은 종북 좌빨로 몰아가는 이 무감한 사회. 어떻게 이런 미친 소시오패스 같은 정부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죽어가고 있다는데도 할 수 있는 게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면 정부라는 게 대체 이 나라에 왜 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침몰하는 대한민국 코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운 오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악마 같은 죄악들을 다 떨쳐내고 단 한 명이라도 기적 같은 생존자가 엄마 아빠 걱정했지? 하고 나타나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런 기적 일어나 주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거짓말